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반갑습니다.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 296페이지죠. 296페이지를 여러분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취득세 지금 배우고 있는데,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특별시광역시 도죠, 특광도. 그 다음에 취득세는 특광도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어떤 성격의 세냐? 그럼 취득세는 물세라고 그랬어요, 인세라고 그랬어요? 물세입니다. 그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하고, 또 그 다음에 취득세, 여러분요, 취득세 사실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예요?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취득 1년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과세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뭐 공부상으로 농지로 되는데 실제는 농사 안 짓고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과세한다. 농지 아닌 토지 취득으로 과세한다. 농지 아닌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현황 부과하고, 또 그 다음에 실질 권리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킨다고 그랬습니까? 원칙적으로 실질 권리자에게 귀속시킵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근데 예외로 이제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긴 있어요. 나중에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했죠. 이게 고개를 드시고 이게 실질과세원칙이고. 그 다음에 취득세, 여러분요, 취득세 또 어떤 성격세냐? 취득세는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또 취득세. 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느냐? 자, 그럼 취득세 과세 대상은 나중에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께 자세히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뭐 이번 순환은 이제 한번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토지, 건축물, 항공기, 차량, 그 다음에 선박, 어업권, 광어권, 그 다음에 임목법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기계장비, 또 회원권 중에서는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승마, 요트 회원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이나 또 권리 중에서는 어업권과 광어권만 대상이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26개 시험에서 취득세 대상은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 등을 제외한 각종 권리를 취득한테 과세한다. X예요. X죠, 여러분들? 자,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이나 어업권, 광어권 등을 취득할 때 과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취득세. 자, 취득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취득세 취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 우리 저기는 왜 뺀 뒤로 가 있나고 그렇게? 자, 이거 앞으로 오지? 자, 그래서 좀 나랑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별로 좋은 게 아니야. 가까이 와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다 모여서 이렇게 앉으셔야지.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도 편하고 그렇지. 자, 여러분 봅니다. 누가 한마디로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라고 했어요?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예요. X입니다. 등기 등록과 무관합니다. 등기됐다 그러면 취득세 부과되지만 등기 이행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고, 또 취득세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대표적인 예가 한 가지 들어드렸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세한 취득이요. 자,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자, 믿고 맡은 것 뿐이에요.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위탁자에 수탁자로 이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탁자 믿고 맡긴 거고 수탁자는 믿고 맡은 것 뿐이니까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니까 형식적 취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세한 취득.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뭐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같은 아파트 항천권, 분양권,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험에서는 아까 우리가 취득세 대상에다가 이런 것도 슬쩍 집어넣고 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된다. 그렇다죠? X입니다. 부동산 임차권, 뭐 전세권, 지상권 이런 거 지역권 집어넣고 취득세 대상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령은 사실상 취득령과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의제해서 과세가 되는 의제 취득령으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사실상 취득령은 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승계 취득은 또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의 승계,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뭐 자 건축물을 신축했든 토지를 매립한 쪽에서 취득하든 이런 원시 취득 다 과세가 됩니다. 상속 증여 같은 무상 취득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상속세 증여세 내는데 또 취득세 내나요? 예, 그 과세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를 냈든 안 냈든 상속 증여받은 것이 취득세 대상 물건에 해당하면 뭘 부과된다? 취득세가 과세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 네 가지가 있는데 차, 기, 항, 선. 에브리워드 다 같이요. 시작.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차량기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운전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헷갈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킨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취득세요.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했다고 봐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번 수는 하나만 배웠어요.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된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제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뭐 지금 뭐 우리 앞자리에 앉아 계신 굉장히 다 가르쳐 드린 거는 그대로 다 잘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강의 끝나고 그냥 대충 듣다가 그냥 뭐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듣고 그냥 그거로 끝이야.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진정 사랑한다 그러면 틈틈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죠?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그래서 차기향선이 뭐였더라? 한번 떠올려보고, 그래서 배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헷갈리면 한번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 카페에 그 자료 올라가 있으니까 그 핵심 요약 정리 다 올라가 있죠? 그 요약 정리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하기만 해서 계속 그렇게 쌓이면 그게 이제 튼튼한 실력이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여러분요, 취득세. 또 뭘 배웠냐면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납세무자.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취득자예요, 사실상 취득자예요.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실질과 손실상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그죠?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26회 시험에 나왔던 거 그냥 와빼기로 한번 봤습니다.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을 주체 그저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은 가설을 하면 건물과 일체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대개 주체 그저부 취득자, 건물주가 가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주체 그저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했을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주체 그저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법령이 되어 있어요.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은 예규에서 보면 그 주체구 취득자가 납세무자고 가설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건 또 했나요? 우리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만세 얘기해 드렸어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고,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OX, X라고 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무자? 상속인 각자고,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연대서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연대 납세무가 뭔지는 나한테 묻지 말고 민법에서는 다 배우게 되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할 때 과세표준 누가 결정하느냐.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취득하는 가격인데요. 납세무자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근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 표시가 없거나 또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낮게 신고됐다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예?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표준액으로 해요. 그래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칙은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인데 했잖아요. 시가표준액 1억짜리인데 1억 2천만 원에 취득했다? 그럼 1억 2천에 취득했다고 신고하는 1억 2천만 원이 과세표준인데, 만약에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했는데 시가표준액 1억짜리인데 8천만 원에 취득했다고 신고했다. 그 신고한 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나 이런 것이 없는 객관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인 취득이 아닌 경우에는 자 어떤 걸 과세표현한다? 시가 순액을 과세표로 그런 경우에는 시가 순액을 과세표합니다. 만약에 이게 객관적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입증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시가 순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요. 한 것 같은데 분명히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안 했어요, 우리가? 자,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입니다. 그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고, 그 다음에 자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국가 등으로부터 국가나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이거 안 배우세요? 자, 요까지 한 것 같은데 지금 언제 배웠냐는 표정인데 제가 요까지 여기 면세점까지 그죠? 예, 이거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스토리 기억하면 돼요. 그냥 취득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할 때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하느냐. 납세무자 결정하는데 취득가액을 납세무자 원칙 신고하는 가액이다. 근데 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보다 낮게 신고되면 불성실 신고하면 지자체장이 과표 결정할 때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으로.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국세에서는 우리가 공시가격으로 말하는데 공시가격 그러면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지방세에서 뭐라고 그래?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럴 때 자 우리 지자체장은 우리 세금을 무엇을 근거로 세금을 계산하느냐? 시가표준액으로요. 그럴 때 토지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라는 법률에서 공시되는 자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표준액이고,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 요까지 배우는데 지금. 자, 그다음에 보세요, 절 보세요. 면세점,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이요, 면세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인데 산출세가 아니라 취득가예요. 그 295페이지 맨 마지막에 면세점 나와 있죠? 예, 그럼 면세점 나와 있고 취득 가격이요. 그래서 거기 취득 가격에다가 취득 가격 돼 있으면 취득 가격에다가 여러분 취득 가격에다가 돼지고기 땡냐에서 산출세 X 돼 있습니까? 예? 자, 산출세 안 돼 있어요? X 안 돼 있으면 295페이지 맨 마지막에 면세점의 취득 가격에 취득세는 과세표준 취득 가격인데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 부과하지 않잖아요. 시험에서는 취득세 산출세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잖아요. 이름 틀려요. 산출세가 아니라 취득 가격이 50만 원. 자, 왜 더럽게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느냐 이하라고 했냐면 미만으로 바꾸면 틀리다고 그랬죠? 미만이 아니라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입니다. 취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취득 가격이 50만 원이면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296페이지 자 세율이요.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세법은 이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떤 걸 공부하느냐? 이 세금은 누가 과세 주체가 되고,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고, 이 세금은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고, 누가 이 세금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요. 과표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이거 공부하고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는지, 납세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느냐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과세표준 결정했으니까 곱하기 세율이요. 자, 그래서 오늘 세율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펴놓으시고 여기 설명을 듣습니다. 그럼 여기 봅니다. 제가 약간 목소리가 지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왜 가라앉아 있냐면 어제 강의 끝나고 합격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합격자 모임이 같은 적에 우리 노원 에듀프로도 있었는데 제가 어제 인천에서 강의가 있고 그래가지고 못 왔어요. 근데 거기 인천에서 수업 끝나고 합격자 모임이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지방이 또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 못 가고 자, 그 두 군데가 바로 그냥 그 근처니까 제가 강의한 곳 근처에 있으니까 제가 어제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두 탕을 뛰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노래 좀 부르다가 자 저쪽 가서 또 다른 또 다행히 뭐 한 30m 거리에서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탕을 뛰면서 또 본 행사 또 뭐 좀 잠깐 또 참석했다가 또 엄청 바빴어요. 그리고서 또 저 뒤풀이 또 행사에 또 가가지고 또 노래 또 여기 가서 한번 부르고 또 저희 가서 또 몇 곡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더니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요일 날도 제가 강의 끝나고 한 곳에 합격자 모임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요 어떤 친구가 합격을 했냐면 이름이 왕안이에요. 이름이 왕안, 네? 왕안.
딱 보니까 왠지 이름이 좀 왕한이라고 하니까 아니 성이 왕이고 이름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왠지 좀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죠? 중국 이름 같잖아요. 중국 이름 그죠? 진짜 중국 사람이에요. 한족 조선족 아니고 한족인데 30대의 그 미혼 여성의 중국. 근데 중국 동포가 아니라 그냥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인데 한국에 온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4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말이 서툴러요. 우리말이 서투르고. 그런데 이 친구가 작년에 공부하는데 저한테 막 많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뭘 질문했냐면 그 말을 용어를 잘 그 말을 어떨 때 우리 말 있죠. 우리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더군다나 또 법률 용어 막 나오니까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용어를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어떡하냐 한 번 알려준 것은 있죠. 그 다음 주에 복습을 할 때 그 왕한이는 대답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우리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우리 자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땅에 나고 자란 사람들은 뭐 언제 가르쳐줬냐 이런 표정이고 왕한이는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다음 주에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왕한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자, 하여튼 끝까지 열심히 하면 너는 합격한다. 네가 최초의 대한민국 땅에서 공인중개사 중국 사람으로서 중국 대표로서 중국 최초의 네가 공인중개사 합격하는 중국인이 될 것이다. 자, 15억 인구 중에서 네 최초로 합격하는 중국인이 될 것이다. 공인중개사 합격하는. 그랬는데 진짜로 합격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겨우 턱걸이 한 게 아니라 좋은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돼요. 자, 말이 어렵다는 둥 너무 내용이 어렵다는 이런 분들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중국 가서 반대로 중국 가서 중국에 있는 어떤 자격시험을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저 완전히 외국어잖아요. 그걸 공부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무슨 어학시험도 아니고 이게 법률 시험을 합격한다는 것은 대단하게 여러분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칭찬해주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근데 또 강의 또 듣는 중간에 보니까 우리 또 한국 사람들 또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치열 교정하고 있었는데 여름에 치열 교정하는데 그걸 갖다가 또 뭐 웃을 때 뭐 마녀 같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좀 놀리고 그래가지고 또 한국 사람들 중에 일부 그래가지고 얘가 또 상처받아가지고 학원도 안 나오는데 얘가 또 생각이 또 올바른 게 뭐냐면 안 나온 이유가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상처받아서 기분이 나빠서 안 나온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면 안 되니까 기분 나쁘면 안 되니까 자기가 학원을 잠시 비고 그 동강으로 공부하면서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한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박수 한번 쳐야 돼. 이런 이런 친구의 그 어떤 정신을 불굴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진짜 나이는 어리지만 친구 대단합니다. 제가 그래서 대단하다. 내가 중국 가서 뭘 하라고 해서 난 진짜 못할 건데 넌 진짜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봅니다. 우리 과세 표준 결정됐으니까 곱하기 세율인데 취득세 세율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세율. 취득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비례세율이 뭐냐? 비례세율이. 자, 요거 차등한다는 것은 무엇과 뭘 차등한다는 것이냐? 요걸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비례세율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 과세, 자, 여기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함수가 과세 표준의 크기입니다. 과표 크기고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과표 크기고. 그 다음에 이쪽 함수가 세율입니다. 세율.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는 이런 세금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만약에 매매로 농지 아닌 토지라든가 상가 같은 것을 우리가 취득을 해요. 그러면 매매로 상가나 일반적인 토지나 뭐 이런 걸 취득하면 4%예요. 취득세 세율이. 근데 1억짜리 상가나 토지를 취득하더라 할 때 4%입니다. 5억짜리 상가나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4%예요. 10억짜리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세율은 4%입니다. 그러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합니다.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례세율. 자, 과세 표준과 세율의 함수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다 이래가지고 비례세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비례세율은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이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근데 자, 여기 봅니다.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서 세율이 따라서 높아지는 게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누진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진세율. 여러분 누진세율은 주로 어떤 게 누진세율이 적용되냐면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래요.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요. 자, 이렇게 재산이나 주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당연하지. 예. 자,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재산세를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또 연봉 뭐 1억 버는 사람이랑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똑같이 세금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재산이나 주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배울 건데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비례세율은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자, 1억짜리를 취득하든 2억짜리를 취득하든 과표 똑같이 자, 일정합니다, 세율이. 자, 비례세율입니다. 근데 누진세율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무엇과 뭘 차등하느냐? 여기 보세요. 차등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매로 취득했느냐, 자, 증여받아 취득했느냐, 상속으로 취득했느냐 등 취득 원인이나 또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농지를 취득했느냐, 농지 아닌 걸 취득했느냐, 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느냐, 일반인이 취득하느냐 등에 따라서 차등에서 비례세율입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토지인데요. 똑같이 토지인데 만약에 농지를 매매나 교환 같은 매매 같은 유상거래로 취득한다. 자, 그럼 보세요. 농지를 만약에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냐면 3%예요. 근데 1억짜리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든 2억짜리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든 3억짜리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든 세율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비례세입니다. 근데 문제는 차등한다는 것은 보세요. 농지냐 똑같은 토지라도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예요. 여기 봅니다. 계속 교재 이따 볼 거고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인데 먼저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설명이 이제 되어 있을 건데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얘기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이 세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을 우리가 표준세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표준세율은 얘는 금방 얘기했듯이 취득 원인과 또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나 납세 의무자 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이 취득 원인 등에 따른 다양한 표준세율을 금방 교재를 통해서 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여러분 봅니다. 예, 표준세율에다가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에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이요. 즉 50%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자,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탄력세율.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죠.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주요 지방세 세금들은 다 자, 취득세,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우리 세금들은 다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26개 시험 지문에도 그냥 나왔어요. 이런 거. 장신여기 상식적인 거. 자,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재산세에서도 그렇고요. 근데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매매로 상가나 토지 같은 것을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이 4%의 표준세율이. 그러면 자, 지자체장이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취득세 최대 그러면 4%에 50% 절반은 2%잖아요. 플러스 50% 그 2%를 하면 최대 6%. 최저
2%까지 이렇게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1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매매로요. 서울특별시에서는 돈이 많으니까 세율을 좀 깎아줘서 2%. 자, 인천광역시는 요즘 뭐 거긴 그 뭐 건설 뭐 하고 옛날에 그래서 재정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세율을 높여가지고 뭐 6% 똑같이 1억짜리를 취득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뭐 4% 이런 식으로 각 시도마다 그러면 다르게 탄력세를 적용함으로 지자체장인 탄력세를 적용함으로 자 취득세 세율이 다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세정책 목적상 취득세는 실제적으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짜리를 매매를 취득해 그러면 전국이 다 똑같이 그냥 일반적으로 4%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수험생이니까 법령에 취득세는 취득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세율이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과 또 무겁게 취득세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무겁게 부과하는 중과세율로 또 나눠집니다. 취득세 세율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례세율, 자 세율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특례세율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취득세는 세율이 3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3개 덩어리인데 제가 25회 시험 때는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해가지고 이렇게 종합 문제로 묶어서 이렇게 한 문제가 나왔어요. 과세표준과 세율을 묶어서. 제가 26회 시험 전에 취득세 세율이요. 최소 한 문제 무조건 나오고 독립한 문제로 최대 2문제까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지난 26회 시험에서 제 예상대로 취득세 표준세율 한 문제 나왔고요. 저한테 강의를 들은 분들은 박스형 문제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였지만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상삼팔, 무독립815, U1020, 원팔, 030에 자 요거 외운 분들은 가볍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많은 분들이 합격 전문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니까 교수님 때문에 그냥 그 문제는 외운 대로 그냥 그대로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합격자 모임에 또 왔던 우리 에듀프로 합격자 모임에 저 동강으로 합격했던 수강생이 한 분이 자기는 그랬어요. 자기는 그냥 외운 게 아니라 그냥 그것도 그냥 자기는 남들은 암기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냥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그냥 자리를 잡고 머릿속에 그냥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내 목소리가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냥 가볍게 자기 문제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문제였습니다. 한 문제 그래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 특례세율 여기서도 어떻든 간에 한 문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자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종합 문제로 나오면서 그때 또 특례세율에 관한 여기도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 맞출 수 있는 그 특례세율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자 또 종합 문제 속에서 물어봐서 세율이 결국은 2문제가 제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27회 시험은 어떠냐? 27회 시험도 취득세 세율은 무조건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에 관한 것은 여전히 또 종합문제 속에서 주문 한 줄 나올 수 있고 또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에서 독립한 문제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이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에서 취득세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면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공부해야 될 건데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이렇게 비례세율이 뭐고 누진세율이 뭐고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는 게 어떤 거고 취득세 세율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세율이 돼 있는지만 한번 살펴보고 용어를 익히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 잘 이해하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차차 이제 앞으로 배워나갑니다. 내년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자, 그래서 이걸 배워나가고 오늘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고 지나가려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누가 여러분 저 물어보지 이제 내가 집 하나 샀는데 살려고 하는데 저 취득세 같은 게 세금이 어떻게 돼? 막 하면서 또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잖아요. 그럴 때 4%인가 3%인가 무조건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정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유상거래로 인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세 세율 정도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재 296페이지를 봅니다. 296페이지를 보면 취득세 세율이요. 일단 부동산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과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와서 중과세율, 그 다음에 297페이지 특례, 세율 특례 이게 세 개의 덩어리인데요. 먼저 296페이지 부동산 취득의 세율에서 그 중간에 보니까
탄력세율이라는 게 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정할 수 있다. 형광펜으로 주로 안 거도 돼요. 이런 건 상식처럼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냥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자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이요. 자 무상취득, 상속으로 취득했느냐, 증여받아 취득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자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리텔링으로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원시 취득 이런 것도 그렇고요. 맨 마지막 칸에 그 밖의 원인, 그래서 매매 등의 유상 취득으로 인한 취득 나와 있죠. 자 매매 같은 유상 취득으로 인한 경우에 취득세 세율인데 농지를 취득했을 때는 3%, 농지 이외는 4%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봅니다. 표준세율이요. 여길 보시면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유상 취득의 경우 자 유상으로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에 유상 취득의 경우 유상 승계 취득의 경우 유상 취득의 경우에 우리가 취득세 세율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유상으로 취득했는데 농지를 취득했느냐, 농지 자 주택 농지나 주택 이외 부동산을 자 유상 취득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일단 요거부터 알아야 돼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게 자 유상 취득의 경우에 유상 거래로 인한 유상 승계 취득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거냐면요. 매매예요, 여러분. 매매는 대표적인 유상 취득의 예죠.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교환이요. 매매 교환. 자, 교환은 설명드렸어요. 맞바꾸는 거죠, 서로. 예, 그래서 자기 거 주고 대가로 주고 상대방 거 받으니까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교환.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교환.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 같은 이런 것들도 다 공매대금, 경락대금 주고 취득하는 거니까 유상취득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서는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뭐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농지 이외에 뭐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한 경우 이렇게도 나오지만 또 시험에서는 매매로 농지를 취득했다, 또 교환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매매나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로 취득했을 때 농지는 몇 프로 취득세 세율이 정되냐? 표준세율이 농지를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하면 1,000분의 30이니까 100분율로 하면 3%입니다. 1,000분의 30. 우리 취득세는 세율이 1,000분율 단위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1,000분의 30이면 몇 프로? 3%. 또 농지나 주택 이외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 등 유상승계 취득하면 4%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일단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 잘 보세요. 25회 시험 때 어떻게 나왔냐? 25회 시험 때 나온 것은 교환으로 농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봤습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농지를 교환에 있어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3%, 1,000분의 30. 그거 고르는 게 정답이었고 24회 시험 때는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30이다. OX요. 농지 이외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30이다. OX요. X입니다. 농지 이외의 토지니까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3%가 아니라 몇 프로? 4%. 1,000분의 4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표준세율. 쉽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근데 우리가 주택을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우리가 주택을. 자, 특별히 우리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얘기가 틀려집니다. 여기 봅니다. 우리가 자 유상거래로 다른 건 아니고 유상거래로 다른 건 아니라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 시 자 취득세 세율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는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뭐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법령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깎아줬어요, 취득세를. 근데 자 2014년도 12월 달에 이제 영구적으로 주택을 유상거래했을 때는 세율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유상거래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 같은 무상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지
되지 않아요. 또 거래 과정에서 취득했어야지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용구이나 세율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유상거래니까 주택을 유상거래니까 어떻게 해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자 이렇게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주택을 취득했을 때 영구이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거기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제 설명을 듣습니다. 취득 가격이요. 실지 취득한 가격이요.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이 아니라 공시가 가격이 아니라 실지 취득한 가격이 6억 원, 6억 원, 자 6억 원 이하다. 그러면 1,000분의 10, 1% 세율이 적용되고 취득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서 자 보세요. 9억 원 이하다. 자 9억 원 이하다. 그러면 9억까지는 몇 프로냐면 9억까지는 자 여러분 2%, 1,000분의 20, 2%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9억 원 취득 가격이 만약에 9억 원을 초과했다. 9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제 3%, 1,000분의 33%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가격에 따라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25회 시험 때 지문에 나온 게 자 유상거래로 주택을 유상거래 주택을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X입니다. 6억 원의 주택 몇 프로요? 1%예요, 여러분들. 가격에 따라 정확히 알아둡니다. 다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거래로 다른 거 아니고 주택을 취득했을 때 영구이나 세율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면 몇 프로?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면 몇 프로? 2%. 9억 초과면 몇 프로? 3%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격에 따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정도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했을 때 농지를 유상 승계 취득했을 때 농지나 주택 이부동산을 일반적으로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거기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탄력세율 설명드렸고 그 아래 주택의 취득세 세율,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 당시가액이 6억 원 이하 주택은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2%, 9억 초과하면 3%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요. 취득세 세율을 무겁게 중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표준세율 플러스 8%가 어떤 말인지는 나중에 중과세율을 설명할 때 이 세율 구조, 세율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를 자세히 제가 실전에 표준세율 플러스 8%로 하면 시험에서는 표준세율에 8% 합한 세율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법령에서는 자 표준세율을 일정한 경우에 어떤 일정한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세에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의 뭐 4배 합한 세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자 공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은 무슨 얘기냐면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과 부수토지 취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중과세 한다는 건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지방세에서 우리가 사치성 재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 살짝만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 자 목 운동부터 한번 하고요. 자 목 운동부터 자 목 한번 돌리시고 여러분들. 아이고 자 목 운동 반대로도 돌리시고 반대로도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 좌로 우로 돌리시고 아이고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제가 하는 이 체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요거 할 때 그냥 그냥 좋다고 얘기하는데 공부하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스트레칭을 제가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해도 우리가 잠깐 우리가 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 또 저 몸이 이렇게 좀 불편했던 분들 바로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봅니다. 사치성산이 어떤 거냐? 자,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은 이제 중과세를 하는데 어떤 건지 살짝 맛배기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어떤 게 있냐면 별장이라는 게 있어요. 별장. 여러분 보세요. 별장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 별장이라는 것은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별장 정확히 지금 뭐 못 외워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해서 편하게. 별장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거냐. 꼭 우리가요. 별장 그러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산간, 해변, 휴양지, 경치 좋은 곳에 잔디 깔려있는 뾰족 지붕의 그런 어떤 멋진 집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만 별장이 아니라 별장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별장과 일반 주택을 구별해요. 그래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어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고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던가 그럼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그래서 별장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별장과 일반 주택을 구별합니다. 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이요. 고급 오락장 그러면 어떤 것들이냐? 고급 오락장, 도박장이라든가 유흥주점이라든가 특수 목욕장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코,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이런 것들이요.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다 몰려들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합격자 모임에 오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합격자 모임에 왔더니 진짜 목요일날 간 곳에 몇몇 수강생분들은 헤어스타일도 있죠. 미장원 꼭 갔다 오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미장원 가서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커트를 하고 길었던 머리를 커트를 하고 염색을 하고 화장을 진하게 딱 하고 옷 잘 입고 딱 앉아 있으니까 인사를 하는데 모르겠더라고 진짜. 아유, 내가 지난주 그랬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공이 진짜 예쁘다 막 머리 막 자기는 뭐 머리 자르니까 이상하다는데 내가 보니까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막 그럴 정도로 그런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내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합격자 모임에 우리 노원의 대표도 합격자 모임 했죠 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놀으라고 하면 또 제대로 놀아야 되는데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근데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아 있고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좀 이렇게 있다가 또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제대로 노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대로 놀아야지 여러분들 사람이 놀 때 자 봅니다. 고급 오락장이 그런 거예요. 근데 특수 목욕장 이건 뭐냐? 특수 목욕장도 나와요. 나중에 기본서 보면 특수 목욕장이라는 건 어떤 거냐? 자, 고급 스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뭐 그런 거냐? 아니에요.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여자가 바로 뒤따라 들어와요. 자, 그런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뭔지 궁금한 사람은 저기 남자분들은 대충 알 것이고 여성분들 중에 모르겠으면 신랑한테 물어봐. 그런 게 가봤냐고 혹시 그런데 그러면 신랑이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난 그런 거 모른다고 하면서 딱 잡아떼겠죠? 자, 그러면서 모른다고 할 건데 어떡하냐 그런 게 고급 오락장입니다. 자, 그냥 보세요 편하게. 고급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도 살성산이에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 표준액 1억 원을 초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인데 지금 요건을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선박,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요건이 있어요. 고급 원자재를 사용한 주택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주택까지 5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취득세에서 지방세에서 사치성 자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중과세를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자, 혹시 어떻게 하다 보면 사치성 자산이란 말이 나와요. 그랬을 때 세성산이라는 것은 지방세에서 중과세 대상이다. 근데 나중에 자세히 세목별로 비교해서 알려드립니다. 어떻든 간에 세성산이 어떤 거냐 그러면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 5가지가 사치성 자산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가볍게 보고 갑니다.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중과세를 합니다. 검소한 생활 기풍을 진작시키고 어쩌고 그러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어떻게 중과세하느냐 이것은 나중에 배울게요. 자, 그리고 그냥 거기 296페이지 중과세율에 대한 거 297페이지 나와 있는 얘기 세율 특례 이런 것들 신경 쓰지 마세요. 특례 세율도 297페이지 세율 특례도 나중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자, 민법적인 지식과 공법적인 지식이라든가 세법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기본적인 지식들이 쌓여있고 다른 것들을 배워야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습니다. 297페이지 세율 적용도 이것은 나중에 이제 심화이론 같은 데서나 나중에 배우는 건데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가는데 5번만 체크하고 밑줄입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297페이지 맨 아래요.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밑줄 쫙 이거 포인트는 높은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바꾼다 그러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그렇게 바꿔서 아주 옛날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지난 25회 시험에서도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바꿔서 지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자, 여기 보세요. 자, 동일한 어떤 대상 물건이요. 취득세 표준세율에도 해당되고 만약에 중과세율에도 해당돼. 그럼 어떤 세율 중에? 높은 세율, 중과세율. 하여튼 둘 중에 동일한 대상 물건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2개 이상의 세율이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입니다.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이니까 취득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재산세 같은 데서도 또 나옵니다.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당하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거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세율은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우리가 비례세율, 누진세율 뭔지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과세 대상 납세무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입니다. 그러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자, 누진세율 적용되지 않고요. 취득세는 크게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특례세율로 나눠지는데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하고 자,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취득세 우리 유상거래로 인한 표준세율 중에서 요거만 알으시라고 그래서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 유상 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이요. 농지를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거래 취득하면 몇 프로? 3%, 1,000분의 30. 시험에서는 3% 이렇게 안 나오고 1,000분의 30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에서는. 자, 그러니까 기억하기 좋으려고 100분의 1로 우리가 환산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3%고. 농지, 주택, 이외 부동산을 매매나 교환을 취득하면 몇 프로고? 4%. 자, 그 다음에 유상거래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거래로 다른 거 아니고 주택을 취득했을 때 영구는 영구인하세율 적용됩니다.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 가격이 6억 원이면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면 3%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98페이지 부가징수입니다. 취득세는 자, 세금 계산했어요. 이제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는지 자, 요 얘기 보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넘어오도록 합니다. 잠깐 우리 쉬었다가 298페이지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